그리고 그 충원에 대해서는 아까 네.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늘면 네. 추가 합격이 느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여력이 많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볼 수 있죠. 보통 서강대하고 고려대를 보게 되면 네. 보통 서강대 최초 합격자들 고려대 이탈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고려대 정원이 계속 줄어왔잖아요. 네. 정시인원이. 정시인으로 줄어왔으니까 서강대에서 고려대로 이탈되는 아이들이 계속 줄어서 추가 합격자 인원이 계속 줄었단 말이에요. 서강대. 그렇죠. 네. 근데 고려대가 인원이 늘면 네. 그럼 정시에서 서강대 최초 합격자들이 고려대로 이탈 여력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네. 문제는 올해는 교차 지원 이슈 때문에 네. 인문계학과들 자리에 인문계 애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애들이 들어왔고 그 자연계 애들은 그 한 그룹 밑에 있는 대학에서 자연계 최초합을 쓰고 선호도나 서열화 때문에 한 그룹 높은 인문계 대학을 썼기 때문에 네. 이 한 그룹 높은 대학의 인문계열에 최초합한 이 아이들은 다른 데 도망갈 여력이 없어요. 네. 네. 얘들이 빠져줘야 밑에 쭉쭉 빠지는데 안 빠지니까 추가 합격이 덜 일어난 거죠. 그게 인문계나 자연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문계는 확실히 줄었고요. 네. 자연계는 좀 여러 가지 통계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상담한 사례를 봤을 때는 약대랑 겹치는 라인은 네. 추가 합격 늘 수 있긴 하긴 하지만 그 밑에 라인은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늘 수는 또 없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룹 밑에서 자연계 애들이 이쪽 가는데 네. 여기도 앞이 좀 빠져줘야 여기도 살고 하는데 여기도 안 빠지고 여기도 안 빠지게 되면 총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막힌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전반적으로 통합형 수능 때문에 아이들이 타군으로 이탈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혔다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인문계끼리 자연계끼리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 인문계끼리 자연계끼리가 아니라 인문자연 통합된 학과들이 이제 막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또 아이들이 모두 다 교차를 할 것도 아니고 어디는 교차하고 어디는 교차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군특성에 따라서 수능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거는 예상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단지 인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 때문에 확실히 그 추가 합격 현황이 줄어들었으나 자연계는 알 길은 없다. 알 길은 없다. 네. 너무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 다양하죠. 이걸 가지고 이게 줄었다고 해서 이거를 이 요인은 뭐야? 라고 짚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네. 근데 이런 현상은 이게 교차 지원 이슈가 또 생기게 되면 또 올해 정시도 똑같이 일어날 거고 그럼 정시 같은 경우에 또 여유 있게 상담을 해서 상향 지원을 던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또. 왜요? 왜냐면 이제 보통 애들이 이제 이탈할 수 있는 여력이 봐야 되는데 통합형 수능으로 아이들이 움직임을 예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모의 지원인데 네. 모의 지원은 그래도 정시 지원자의 그 90% 이상은 모의 지원을 쓰거든요. 네. 그럼 그 모의 지원에서 길을 잘 잡아주는데 모의 지원도 그걸 잘 못 잡고 작년 제 경험상에는 또 모의 지원 통해서 보통 추가 합격을 막 노리고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도 적었고 또 수시 정시 움직임이 또 복잡해서 이게 여기까지 추가 합격이 될 거야 라고 상향을 하면서 쓰기에는 컨설턴트도 부담스럽고 모의 지원 회사도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의 지원 회사도 입시가 한번 끝나게 되면 수많이들 일단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리고 전공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입시 결과를 어떻게 잘 했는지 베리데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틀어지게 되면 고민을 하겠죠. 뭔가 로직이 달라졌구나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로직을 짤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지금 보면은 올해 정시도 올해만큼 좀 어려울 것이고 과도하게 보통 정시는 상향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 흐름을 또 보고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애들 흐름이 명확하면 되게 찾기 쉽거든요. 인문계끼리 움직여, 자연계끼리 움직여는 가능한데 인문 제한이 혼합되어 있으면 이게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상을 하고 이제 컨설턴트들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저도 작년에 상담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할 때 한 학과를 잡을 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모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시 지원자 중에 90% 이상이 사용하다 보니까 모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의 지원에서 합격이 뜨면 쓰고요. 모의 지원에서 불합격 뜨면 애들이 안 써요. 근데
모의 지원 컷이 맞을 거면 불합격자도 실제 지원할 때 써야 그게 컷이 되잖아요. 이게 안 쓰죠. 그러니까 불합격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이 데이터를 15년 이상 보고 있긴 하지만 모의 지원 회사에서 뭐 15년 이상 보긴 했지만 매년 어렵거든요. 다른 분들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 입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처음 보잖아요.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보일 거예요. 이 점수 체계면. 정시의 특징이 정확성인데요. 그죠? 정확성인데 예측 불확실성 속에서 정확성을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냥 데이터 몇 개 있다고 써. 이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뭐 배터리 칸수에 몇 개 써봐.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의 이동 상황을 예상한 다음에 뭔가 찝어야 되거든요. 네. 어려워요. 저도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그 2023학년도를 맞이하는 고3 애들. 수시든 정시든 상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얘들 점수가 좋아야 뭔가 컨설턴트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재료가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없지만 뭐 투자할 만한 돈이 좀 많아야 네. 수익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지금 다른 사례 생각했어요. 어떤- 지금 선생님 보면서 백종원이랑 되게 닮으신 것 같다 하면서 이 요리의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게 나온다. 네 어쨌든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 얘기 좀 살찌니까 듣더라고요. 죄송해요. 딴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점수가 좋아야 뭔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점수가 안 좋으면 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아무리 펑크가 난다 할지라도 제 뭐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많이 했지만 인서울대학은 미달이 없어요. 충원하다가 적당선이 벗어나게 되면 선발을 안 해버리거든요.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 SNS라든가 뭐 수만이라든가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워낙 이게 이슈화되는 시간이 워낙 짧아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 성적이 급격하게 낮아진 애 뽑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대학의 선발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펑크 날 수 있으니까 써봐 얘기하는데 저도 대학 보고서를 많이 쓰고 있고 대학의 입시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그러진 않아요. 수시 얘기신 거죠? 수시도 마찬가지,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정시는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거기 모집 용어에 써 있잖아요. 수학 능력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안 와도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미드노 충원 마지막 날인데 결혼이 한 명 생겼어. 네. 한 명 뽑을 거 딱 봐도 성적이 너무 떨어져. 네. 근데 추가 모집을 하면 돼요. 대학 입장에서는. 네. 추가 모집을 하게 되면 성적이 이렇게 나쁜 애들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어차피 그건 대학의 뭐 자율권이잖아요. 뭐 학생들은 뭐 얘기할 수 있긴 하긴 하지만 자동으로 붙어버린 애들은 할 수 없는 거고. 대학들이 요즘에는 그 충원할 때 그 점수를 다 보면서 하거든요. 끝으로 들어오는 애는 어차피 충원으로 들어오는 애들이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거죠. 앞자리 수가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 달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600점대 계속 들어오다가 네. 갑자기 500점 확 떨어지게 되면 대학 입학처 입장에서 환산 점수를 보니까 이게 500 몇 점이 어떤 성적인지 모르잖아요. 네. 손 다 까봐요. 이상하면은 안 뽑죠. 이거 뽑았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재학 상담 반발부터 해가지고 또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애들 올라오고 뭐 수험생 커뮤니티 올라오게 되면 이게 총장 귀까지 보고되는데 반나절이 안 걸려요. 애들 민감하잖아요. 자기 대학에 대한 만족도, 충성도가 또 애들이 민감한 상황이라서 우리 대학에 저런 아이가? 물론 국립대는 좀 그 부분은 사실은 낮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어떤 국립대에서 뭐 7등급짜리가 수학과 들어갔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원할 때 점수만 보고 하는 거야 그냥. 점수만 보고 쭉 해버리니까 하는 거고 사립대들은 그런 이슈에 워낙 민감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뭐 계산을 해보고 통계치를 봤을 때 미달은 사실 없었거든요. 수시 정시 모두. 그러니까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합격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미달이. 그래서 결국 적당한 성적은 있어줘야 네. 뭐 수시든 정시든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인서울은 미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꼬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리스크가 크죠. 이게 추가 후폭풍이 모집. 크니까 네. 그걸 모르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가 좀 점수가 모자라도 붙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매년 와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대학 보고서를 쓰는 대학들의 몇 개 대학 실제 한 번 또 확인 한번 해봐요. 안 해요. 그 학생은 안 뽑고 추가 모집을 하던가 아니면 결혼 생기게 되면 2년 뒤에 뽑으면 되거든요. 굳이 뭐 리스크를 안고 뽑을 이유는 사실은 대학들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